너 혹시 준호 아니니? 소개팅 어플로 만나기로 한 여성이 눈앞에 나타난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카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고등학생 때부터 평생 잊지 못했던 엄마의 제일 친한 친구 정아 씨였으니까요. 그토록 찾아 헤맨 어플 속 여인이 어릴 적 가슴속에 감춰두었던 엄마의 친구였다니. 그날의 만남이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과연 저와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제 이름은 박준호, 올해 30입니다. 제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그 시절로 말이에요. 그때 우리 집은 늘 바빴어요. 엄마는 20살에 사고 쳐서 저를 낳으셨는데 무능력한 아빠 때문에 하루 종일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셨죠. 아빠는 제가 어릴 때 술과 도박 문제로 집을 나가셨고 엄마 혼자 광주에 있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저를 키우셨어요. 일 마치고 돌아와서도 쉴 틈이 없으셨죠. 집안은 늘 팍팍했고 엄마 얼굴에서 웃음을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 엄마가 숨을 돌리는 유일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제일 친한 친구 정아 이모가 집에 놀러 오는 날이었죠. 정아 이모는 장바구니에 한가득 뭐라도 사들고 와서는 야, 선영아.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잔하고 털어버려. 하면서 엄마를 거실 작은 식탁에 앉히곤 했어요. 두 사람은 소주를 따르면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듯이 웃고 떠들었죠. 엄마가 그렇게 크게 웃는 모습은 정아 이모 앞에서만 볼 수 있었어요. 저는 방에 있다가 물 마신다는 핑계로 꼭 한 번은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핑계였죠. 정아 이모의 섹시한 몸매를 보고 싶어서였으니까요. 등산을 즐겨하는 정아 이모는 3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탄력 넘치는 몸매의 소유자였습니다. 탱탱한 허벅지, 볼록 튀어나올 정도로 빵빵하고 풍만한 엉덩이. 성에 대한 호기심이 폭발할 듯 왕성했던 그 시절의 저에게 정아 이모는 혼자만의 은큼한 상상을 하게 만드는 존재였어요. 그녀가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저는 침을 꼴깍 삼키며 풍만한 몸매를 몰래 훔쳐봤죠. 정아 이모는 엄마와 술을 마실 때마다 잔뜩 취해서 저를 불렀어요. 어이구, 우리 준호 어른 다 됐네. 이제 진짜 남자야, 남자. 그러면서 장난스럽게 제 엉덩이를 꼬집거나 허벅지를 쪼물딱대곤 했어요. 잔뜩 취한 상태에서 하는 스킨십이었지만 그때마다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죠. 얼굴은 빨개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모 아파요. 저는 겉으로는 싫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 순간이 좋았어요. 정아 이모의 손길 하나하나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죠. 우리 준호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엄청 잘해줄 것 같은데? 응? 정아 이모가 제 뺨을 살짝 꼬집으며 웃을 때면 저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빨라졌어요. 그게 사랑인지 뭔지 정확히 몰랐지만 확실한 건 있었죠. 그날의 공기와 감정이 제 몸에 박혔다는 거예요. 밤에 혼자 방에 누워 있으면 거실에서 들리는 정아 이모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곤 했죠. 어떤 날은 정아 이모가 너무 취해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가셨는데 그런 날이면 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바로 옆방에 정아 이모가 누워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정아 이모가 다른 일을 구하면서
목포 쪽으로 멀리 이사를 가셨거든요. 그 이후로는 엄마와도 연락이 뜸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죠. 저는 그때의 감정을 철없던 사춘기라며 애써 덮은 채 살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여자친구도 사귀었어요. 정화 이모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죠.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걸까요? 결국 그건 착각이었어요. 그 감정은 사라진 게 아니라 그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30이 된 지금 저는 광양공단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회사와 집, 그 사이만 반복되는 생활이죠.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도 꽤 됐고 이 외딴 동네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찬바람이 불어오고 외로움이 몰려올 때마다 그때 그 시절의 정화 이모가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진짜로 설렜던 순간이 그때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죠. 그때 함께 일하는 영식이란 친구가 또 허세를 떨기 시작했어요. 영식이는 유난히 자랑하고 떠벌리길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야, 너희들 요즘 인기 있는 소개팅 어플 알지? 나 이번에 거기서 또 새로운 여자 꼬셨거든. 어플로 만난 여자가 벌써 10명도 넘어. 하여튼 이놈의 인기란. 또, 너 지난달에도 그랬잖아. 동료 하나가 비웃듯이 말했지만 영식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진짜라니까? 이 어플 대박이야. 요즘 다들 이거 쓰는데 준호 너도 해봐. 너 요즘 혼자 외로워 죽겠다고 노래를 불렀잖아. 에이, 난 됐어. 어떻게 그런 걸로 여자를 만나냐? 저는 영식이의 말이 처음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런 어플로 여자를 만난다는 게 좀 가볍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정화 이모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순간 제 입에서 이상한 질문이 튀어나왔죠. 근데 영식아, 그 어플 우리보다 10살, 아니 20살 나이 많은 사람들도 쓰냐? 영식이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뭐, 너 취향이 참 특이하네. 나이 많은 누나 좋아해? 20대부터 50대까지 다 있어. 요즘은 나이 든 사람들도 외롭다고 많이 가입한대. 왜? 진짜 관심 있어? 관심은 무슨, 그냥 물어본 거야.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그 어플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하지만 어플을 깔고 나서도 며칠 동안 회원가입을 못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상한 사람 만나서 피곤해지면 어쩌지? 괜히 시간 낭비만 하는 거 아니야? 여러 핑계를 대며 망설였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제가 찾고 싶은 사람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바로 정화 이모.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정화 이모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정화 이모도 외로우실까? 혹시 그 사람도 이런 어플을 쓰고 계시진 않을까? 그 생각이 들자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가입 화면이 떴어요.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실제 제 나이인 30살 대신 52살로 입력했습니다. 정화 이모와 비슷한 나이대로 말이에요. 프로필 사진은 얼굴이 잘 안 보이는 사진으로 올렸어요. 자기 소개란에는 따뜻한 인연을 찾고 있다고 간단히 적었죠. 가입을 완료하고 나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정화 이모와 같은 나이의 여성 프로필을 찾는 것.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퇴근하면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서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죠. 밥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심지어 잠들기 직전까지도요. 48살부터 53살까지 그 나이 때 여성들의 프로필을 미친 듯이 뒤졌어요. 사진, 자기소개, 사는 지역, 취미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죠. 혹시 정화 이모라면 이런 말투를 쓰지 않을까? 등산을 좋아하셨으니까 취미에 등산이 적혀 있을 거야. 내가 고등학생 때 목포 쪽으로 이사 가셨으니까 전남 지역으로 검색해 봐야지. 어릴 적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정화 이모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는 프로필은 전부 저장해 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 그날도 퇴근 후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워 프로필을 뒤지고 있었어요. 수백 개의 프로필을 봤지만 뭔가 확신이 서는 건 없었죠. 그런데 그때 왠지 눈이 가는 프로필이 하나 있었습니다. 닉네임은 봄날의 햇살이었고 나이는 50살, 전남 목포 거주라고 적혀 있었죠. 프로필 사진은 등산복을 입고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자기소개 글은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가 있네요. 등산 좋아하고 소주 한잔하며 속 깊은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해요. 진지한 만남 원합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목포, 등산, 소주, 모든 게 정화 이모와 맞아떨어졌죠. 손이 떨렸지만 저는 용기를 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프로필 보고 인사드립니다. 저도 전남에 살고 있어요. 혹시 편하실 때 대화 나눠볼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휴대폰을 꼭 쥔 채 침대에 누웠어요. 답장이 올까? 안 올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10분쯤 지났을까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요즘 외로워서 용기 내서 가입했는데 먼저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답장이 왔어요. 저는 이불을 덮어쓴 채 혼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매일 밤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날씨 이야기나 일상적인 얘기만 나눴죠. 그러다 점점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요즘 뭐 하며 지내세요? 마트에서 계산하는 일해요. 단순하지만 나름 괜찮아요. 손님들이 가끔 따뜻한 말 한마디씩 건네주실 때 위로가 되더라고요. 등산은 자주 다니세요? 매주 토요일엔 꼭 가려고 해요. 산에 오르면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만 산에 가면 그 외로움도 좀 덜해져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정화 이모라고요. 일주일쯤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때였어요. 상대방이 무심하게 말했죠. 저 예전에 광주 쪽에 동갑 친구가 살아서 거기 자주 놀러 갔었어요. 그 친구네 집에서 소주 마시던 게 참 좋았는데 요즘은 연락도 뜸해졌네요. 그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광주, 동갑 친구, 소주. 틀림없었어요. 그 동갑 친구가 바로 우리 엄마였죠. 설마 진짜 정화 이모? 확신이 서자 기대감이 확 부풀어 올랐어요.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만약 만나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정화 이모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도망가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그 친구분 보고 싶으시겠어요? 오래된 친구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다들 바쁘게 살다 보니 옛날 친구들이랑도 멀어지네요. 그럼 우리라도 자주 연락하면서 외로움 달래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볼까요? 커피라도 한잔하면서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너무 급하게 만남을 제안한 건 아닐까?
거절하면 어쩌지? 한참을 기다렸어요.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었는데도 답장이 없었죠.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어요. 그런데 20분쯤 지났을 때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사실 좀 고민했어요. 어플로 만나는 게 처음이라 조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대화 나눠보니까 괜찮은 분 같아서요. 그럼 한번 만나볼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언제 시간 되세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어때요? 광주 시내 카페에서 만나면 될 것 같은데요. 좋아요. 그럼 토요일 오후 2시에 광주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제가 장소 정해서 보내드릴게요. 약속을 잡고 나니 기쁨보다 긴장감이 더 컸어요. 드디어 정화 이모를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만나서 내가 누군지 밝혀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하고 우연을 가장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토요일까지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했죠.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드디어 토요일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옷장을 열었다 닫았다를 10번도 넘게 반복하고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몇 번이나 다시 빗었죠. 약속 시간은 오후 2시였지만 저는 1시 반에 카페 앞에 도착했어요. 정화 이모가 먼저 오면 확인하고 나타나려고 카페 건너편 골목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시 55분 멀리서 한 여성이 걸어오는 게 보였는데 진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평생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었던 정화 이모였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그녀는 조금 나이가 들긴 했지만 여전히 탄탄한 몸매에 생기 넘치는 얼굴이었죠. 정화 이모는 카페 앞에 서서 두리번거렸고 저는 골목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떡하지? 지금 나타나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 바로 그때 제 휴대폰에 어플 메시지 도착 알림이 울렸어요. 지금 카페 앞에 도착했는데 어디세요? 또 알림이 울렸어요. 갑자기 무슨 일 생기신 거예요? 오늘 나오시는 거 맞죠? 메시지가 계속 왔는데도 저는 답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얼어붙었죠. 만나러 온 사람이 나라고 하면 분명 도망갈 거야. 그렇다고 여기서 이대로 돌려보낼 수도 없고 어쩌지? 10분쯤 지났을까요? 정화 이모는 점점 지친 표정으로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면서 돌아서려고 했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아니면 평생 후회할 거야. 저는 골목에서 뛰쳐나가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 곁으로 다가가 놀란 척 말했죠. 혹시? 정화 이모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저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죠. 어머, 준호? 내가 왜 여기 있어?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이모 맞으시죠? 광주에 일 보러 왔다가 커피 마시려고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했습니다. 세상에, 진짜 준호 맞네. 이게 얼마만이야? 고등학교 때 본 게 마지막이었나? 그러게요. 한 15년 만인가. 이모는 여기서 뭐 하세요? 나는 그냥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이 취소된 것 같아. 정화 이모가 휴대폰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럼 이렇게 오랜만에 뵀는데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살게요. 그래. 어차피 약속도 깨진 것 같으니까 그럼 한 잔 하자. 정화 이모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지만 사람이 많지 않았죠.
저희는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뭐 드실래요? 나는 아메리카노, 너는? 저도 같은 걸로요. 저는 카운터에 가서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손이 떨려서 카드를 꺼내는 것도 힘들었죠. 커피를 들고 돌아와 자리에 앉았어요. 정화 이모는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많이 컸네? 완전 어른 다 됐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이제 30이에요. 뭐, 30? 벌써 그렇게 됐어? 시간 참 빠르다. 나는 이제 50살이야. 완전 할머니 다 됐어. 아니에요. 전혀 안 늙으셨어요. 여전히 젊어 보이세요. 에이, 뭐가. 이 나이에 젊어 보이긴. 정화 이모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여전히 아름다우셨으니까요. 요즘 뭐 하며 지내세요? 목포 쪽에서 마트 계산원 일해. 혼자 살면서 그럭저럭 버티고 있지. 지금도 혼자 사세요? 응, 이혼한 이후로 쭉 혼자 살았어. 넌 어때? 여자친구 있어? 아니요, 없어요. 지방에서 일하다 보니까 만날 기회도 없고요. 아이고, 우리 준호 같은 애가 왜 여자친구가 없어? 요즘 애들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냐? 정화 이모가 농담조로 말했지만 제 마음속엔 다른 생각이 가득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모뿐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죠. 이모는 광주에 무슨 일 있어서 오신 거예요? 응, 원래 친구 만나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우연히 너라도 만났으니 다행이다. 우연이 아닌데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정화 이모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15년 전과는 달라진 것도 있었지만 여전한 것도 많았죠. 털털하게 웃는 모습, 눈웃음 칠 때 생기는 주름, 말할 때 손짓하는 습관까지. 커피를 다 마실 때쯤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이모, 오늘 마침 쉬는 날인데 고등학생 때 이후로 처음 뵀잖아요. 이제 저도 어엿한 어른인데 괜찮으시면 술 한 잔 사주실 수 있어요? 정화 이모가 빙그레 웃었어요. 야, 내가 제일 친했던 친구 아들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 좋아, 한잔하자.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카페를 나와 근처에 있는 조용한 호프집으로 향했어요. 뭐 드실래요? 소주랑 맥주 섞어서 마시자. 안주는 김치전이랑 오뎅탕 어때? 좋아요. 주문을 하고 나니 곧 소주와 맥주, 안주가 나왔어요. 정화 이모가 능숙하게 소맥을 말더군요. 자, 오랜만에 만난 거 축하하면서 건배. 건배.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어요. 첫 잔을 단숨에 들이켰죠. 어우, 시원해. 역시 낮술이 최고야.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점점 편해졌습니다. 정화 이모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너희 엄마랑 나랑 엄청 친했었는데 요즘은 연락도 잘 안 하게 되더라. 다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엄마가 요즘도 가끔 이모 이야기 하세요. 보고 싶다고. 그래. 나도 선영이 보고 싶긴 한데 연락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왜요? 글쎄, 괜히 친구들한테 패 끼치는 것 같고 나 때문에 분위기 다운될까봐. 정화 이모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고마워, 준호야. 넌 참 착하다. 술잔이 계속 비워지고 다시 채워졌어요. 정화 이모의 얼굴이 붉어졌고 제 얼굴도 화끈거렸죠. 술 기운이 오르면서 저는 정화 이모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고등학생 때 거실에서 몰래 바라보던 그때처럼 심장이 두근거렸죠. 준호야, 너 정말 멋있어졌다. 엄마 닮아서 인물 좋네. 감사합니다. 여자친구 빨리 만들어.
너같이 괜찮은 남자 흔치 않아. 정화 이모의 말에 저는 용기가 솟았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죠. 술잔을 내려놓고 정화 이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모, 응? 사실 오늘 이렇게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순간 정화 이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실 오늘 어플로 만나자고 한 사람 저였어요. 정화 이모가 벌떡 일어섰어요. 뭐, 너 지금 무슨 장난이야?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미쳤어? 너 나이가 몇인데 이런 짓을 해? 정화 이모의 목소리가 떨리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했어요. 제발 가지 마세요. 저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주변 손님 몇 명이 저희 쪽을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어렸을 때부터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지금도요. 오늘만이라도 같이 있고 싶었어요. 너 정신 차려. 나 네 엄마 친구야. 너보다 20살이나 많다고.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도 좋아요. 정화 이모는 제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저는 놓지 않았어요. 고등학생 때 이모가 우리 집에 오던 날 전 일부러 거실을 지나다녔어요. 이모 얼굴 보고 싶어서요. 이모가 절 쓰다듬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정화 이모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화나신 거 알아요. 근데 이렇게라도 안 했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준호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나는 네 엄마 친구고 너 어렸을 때부터 봐온 아줌마라고. 저한테는 그냥 아줌마가 아니라 항상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정화 이모가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잔을 따라서 마셨죠. 미쳤나 봐, 진짜. 미친 거 맞아요. 이모 찾으려고 일주일 동안 어플만 들여다봤으니까요. 정말 나를 찾으려고 그런 거였어? 네, 나이도 거짓말로 등록했어요. 이모 또래로요. 정화 이모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 참 집요하긴. 네 엄마 성격 닮았나 봐. 이모, 저 진심이에요. 진심이면 뭐해? 이건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요? 왜긴 왜야. 나이 차이도 그렇고 네 엄마는 뭐라고 하겠어? 정화 이모의 목소리에 괴로움이 묻어났어요. 엄마는 제가 설득할게요. 지금 중요한 건 이모 마음이에요. 내 마음? 네, 이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화 이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술잔만 들여다볼 뿐이었죠. 저는 초조하게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너 오늘 봤을 때 깜짝 놀랐어. 어린애였던 네가 이렇게 멋진 남자가 됐다는 게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어플로 대화할 때도 이 사람 진짜 괜찮다고 생각했어. 따뜻하고 배려심도 있고 혹시 괜찮은 사람 만날 수도 있겠다 싶었지. 그런데요? 그런데 그게 너였잖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정화 이모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준호야, 나 지금 많이 외로워.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정말 힘들었어. 근데 그 외로움 때문에 너한테 기대면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요? 저는 이모한테 기대고 싶은데. 너는 젊고 앞날이 창창한데 나같이 늙은 여자한테 인생 낭비하면 안 돼. 이모는 늙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거예요. 저는 정화 이모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도 이번엔 손을 빼려고 하지 않았죠. 이모, 저 정말 진심이에요. 한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15년 동안 계속 마음에 담아왔던 감정이에요. 15년이라고 해봤자 너 그때 애였잖아.
애였을 때도 진심이었고 지금도 진심이에요. 정화 이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너 정말 고집도 세다. 이모한테 배웠어요. 이모도 고집 세잖아요. 정화 이모가 피식 웃었어요. 처음으로 표정이 조금 풀린 거죠. 그래, 나도 고집 세지. 그래서 이혼까지 한 거야. 그 남자가 이모를 몰라본 거예요. 이모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너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좋아하니까요. 정화 이모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작게 중얼거렸죠. 나도 솔직히 오늘 너 만났을 때 기분이 이상했어. 반가우면서도 뭔가 떨리는 느낌? 우리는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병이 3병째 비워지고 술 기운이 오르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네. 너 정말 나 좋아해? 네, 정말로요. 정화 이모가 제 눈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혼란과 외로움,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맞고 틀리고는 나중에 생각해요. 지금은 그냥 서로의 감정에 솔직해지면 안 돼요? 가게 문 닫을 시간이 됐는지 주인 아주머니가 슬슬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손님, 곧 마감이에요. 우리는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와 말없이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죠.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모텔 간판이 보이는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정화 이모가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준호야. 네. 조용한 데서 한 잔 더 할래?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화 이모가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인지 알았거든요. 네, 좋아요. 우리는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서 맥주와 안주를 샀습니다. 모텔 입구 앞에서 정화 이모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진짜 괜찮아? 들어가면 나도 모르겠어. 길게 한숨을 쉬고는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정화 이모를 따라 저도 들어갔습니다. 프런트에서 방키를 받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 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떨려서 말이 안 나왔죠. 그곳은 평범한 모텔 방이었지만 제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정화 이모가 소파에 앉으며 맥주캔을 땄어요. 자, 한 잔 더 하자. 한참을 술을 마시다가 정화 이모가 제 옆으로 바싹 다가왔어요. 준호야. 네.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좋아했다면 오늘 밤은 그냥 나를 여자로 대해줄래? 정화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가 조심스레 제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너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절대 안 해요. 정화 이모 얼굴이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술이 닿았어요. 1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감촉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더 깊어졌죠. 정화 이모가 제 목덜미를 감싸 안았고 저는 이모의 허리를 끌어당겼어요. 준호야. 정화 이모가 숨을 헐떡이며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네. 정말 괜찮은 거야? 네,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에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 같은 애가 나한테 이러면 어떡해? 나 정말 미치도록 외로웠단 말이야. 이제 외롭지 않아요. 제가 있잖아요. 저는 정화 이모를 더 꽉 안았어요. 그녀의 몸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죠. 샴푸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그 사람만의 향기였어요. 나 이거 진짜 오랜만이야. 제 셔츠가 벗겨지고 정화 이모의 손이 제 가슴에 닿았어요. 너 운동했구나? 몸 좋네. 이모도 여전히 탄력 있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몰래 상상만 했던 그 상황이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정화 이모는 나이가 들긴 했지만 등산으로 단련된 여전히 탱탱한 몸매였죠. 부드러우면서도 탄력 있는 피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이모, 정말 예뻐요. 에이, 뭐가 예뻐. 다 늙었는데. 제 눈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요. 정화 이모가 제 뺨을 어루만졌어요. 너 참 말도 예쁘게 잘하네. 진심이에요. 우리는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이번엔 더 간절하게 서로를 원했죠. 침대에 나란히 누우니 그녀의 숨소리가 더 가까이 들렸습니다. 준호야, 너 진짜 후회 안 할 거지? 몇 번을 물어보셔도 대답은 같아요. 절대 후회 안 해요. 나는 후회할 것 같은데. 왜요? 너를 이렇게 받아들인 게 나중에 너한테 짐이 될까봐. 절대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선물이에요. 정화 이모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등학생 때 널 쓰다듬어 줬을 때 네가 이렇게 날 떨리게 할 줄 몰랐어. 이모. 응? 사랑해요. 정화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나도 너 좋아해.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정말 좋아해. 15년을 기다린 고백을 듣는 그 순간 제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서로를 받아들이며 꿈만 같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정화 이모의 부드러운 피부, 뜨거운 숨결, 떨리는 손길.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그녀를 대했어요.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우리는 땀에 젖은 채 서로를 껴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정화 이모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작게 속삭였어요.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왜요? 꿈이면 깨도 되잖아. 근데 현실이면 책임져야 하잖아. 제가 다 책임질게요. 넌 참 쉽게 말하네. 쉽게 한 말 아니라 진심이에요. 정화 이모가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봤어요. 준호야, 앞으로 어쩔 거야? 네 엄마는 어떡하고? 하나씩 해결할게요. 일단 지금은 이모랑 같이 있고 싶어요. 정화 이모가 한숨을 쉬었어요. 넌 참 무모하다. 이모한테 배웠어요. 내가 언제? 이모도 무모하게 사시잖아요.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도 씩씩하게. 정화 이모가 피식 웃었어요. 씩씩한 척 하는 거야. 사실 엄청 외로웠어. 이제는 제가 있잖아요. 그래, 지금 내 곁엔 네가 있네. 우리는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계속 이야기를 나눴죠. 정화 이모의 이혼 이야기, 혼자 살면서 힘들었던 일들, 외로웠던 밤들, 그리고 제 이야기도 했어요. 지방에서 혼자 살면서 느낀 외로움, 이모를 잊지 못했던 15년간의 그리움. 너 참 집요했구나. 이모가 그만큼 특별했으니까요. 나이 차이는 생각 안 했어? 생각했는데 중요하지 않았어요. 20살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제게는 이모가 더 중요해요. 정화 이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절대 안 해요. 평생 이 밤을 잊지 못할 거예요. 날이 밝아오면서 창문 밖이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함께 샤워를 하고 나와 근처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티지? 한숨도 못 잤는데. 정화 이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근데 행복해서 괜찮아요. 나도 그래.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정화 이모는 목포로, 저는 광양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준호야. 네. 오늘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네 엄마도 생각해야 하고.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넌 참 자신감이 넘치네. 이모 때문이에요. 이모가 저한테 용기를 줬으니까. 정화 이모가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준호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너무 무리하지 마. 알았지? 네. 나는 괜찮아. 나 혼자 살아온 것도 오래됐고, 다시 혼자가 되는 것도 익숙해.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만약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나 때문에 네 인생이 힘들어지면 안 되니까. 버스가 들어왔어요. 정화 이모가 먼저 탈 차례였죠. 그럼 나 먼저 갈게. 조심해서 가. 네, 이모도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전화를 했어요. 밤마다 통화하면서 서로의 하루를 나눴죠.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오늘 마트에서 손님이 나한테 친절하다고 칭찬했어. 당연하죠. 이모는 원래 친절하잖아요. 너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요즘 웃는 일이 많아졌거든. 저도 회사에서 동료들이 왜 그렇게 웃냐고 물어봐요. 우린 주말마다 만나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산책도 했죠. 정화 이모는 제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뭐 어때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너 참 배짱도 두둑하다. 이모랑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어느 토요일엔 등산을 갔습니다. 정화 이모가 좋아하는 취미니까요. 자, 따라와 봐. 내가 얼마나 잘 올라가는지. 정화 이모는 정말 등산을 잘했어요. 저는 숨이 차서 헉헉거리는데 이모는 여유롭게 올라갔죠. 이모, 너무 빨라요. 그렇게 뒤처지지 말고 얼른 올라와. 밤에는 안 그러면서 낮에는 체력이 왜 그래? 산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정화 이모가 직접 싼 김밥이었죠. 맛있어요. 그래. 오랜만에 싸니까 손맛이 없네.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그녀의 머리카락이 휘날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죠. 왜 사진 찍어? 예쁘니까요. 뭐가 예뻐? 다 늙었는데. 제 눈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요. 산에서 내려와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죠. 준호야, 너랑 이렇게 있으니까 꿈만 같아. 저도요. 매일 핸드폰 보면서 이모 사진만 봐요. 정말? 나도 그래. 정화 이모가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배경화면이 우리 둘이 찍은 사진이었죠. 이모. 응? 사랑해요. 정화 이모의 볼이 붉어졌어요. 나도 사랑해. 해가 지고 저녁이 됐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죠. 뭐 먹을래? 이모가 좋아하는 걸로요. 그럼 삼겹살 어때? 좋아요.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소주도 한 잔씩 걸쳤어요. 술 기운이 오르니까 분위기가 더 달아올랐죠. 이모, 오늘 너무 좋아요. 나도 너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정화 이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준호야, 오늘 조금만 더 같이 있을래?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식당을 나와서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처음처럼 망설이지 않았죠. 방에 들어서자마자 정화 이모가 제 목에 팔을 감았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 저도요. 우리는 첫날 밤보다 더 뜨겁고 간절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지고 침대에 쓰러진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준호야. 네. 오늘은 더 솔직하게 해도 돼. 첫날 밤보다 더 뜨겁게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느끼고 우리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서로를 바라봤어요. 행복해? 너무 행복해요.
나도 이렇게 행복한 적이 언제였나 싶어. 정화 이모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준호야, 우리 계속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제가 지켜줄게요. 고마워.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서로를 안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죠. 우리 나중에 같이 살면 좋겠다. 저도요, 매일 이모 얼굴 보고 싶어요. 그럼 어디서 살까? 광양이랑 목포 중간쯤? 출퇴근하기 좋은 곳으로요. 그것도 좋겠네. 다음 날 아침, 우린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걸으면서 행복을 만끽했죠. 이모,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어요? 당연하지. 매일 보고 싶어. 저도요. 하지만 그렇게 꿈만 같던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화 이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죠. 준호야,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내 전남편이 나타났어. 이혼할 때 정리했다고 생각했던 보증 문제가 아직 안 끝났대. 내 명의가 들어간 서류가 있다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어. 그게 무슨? 그것뿐이 아니야. 그 사람이 내 휴대폰을 몰래 훔쳐봤나 봐. 너랑 나랑 찍은 사진을 보고 네 엄마한테 연락했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한테요? 응, 당신 아들이 당신 친구랑 만난다고 증거 사진도 있다고.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이모,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미안해, 준호야.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모 잘못 아니에요. 그 나쁜 놈이 문제죠. 그날 저녁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 요즘 무슨 미친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 엄마, 정화랑 만나고 있다며? 그것도 연애를? 엄마, 설명할게요. 설명은 무슨, 너 제정신이야? 내 친구를, 그것도 너보다 20살이나 많은 사람을.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나 지금 광주 올라간다. 내일 당장 집에 와. 다음 날 저는 광주 집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보는 집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죠.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앉아라. 엄마, 말도 꺼내지 마. 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엄마, 저 진심이에요. 정말로 사랑한다고요. 사랑? 그게 사랑이야? 그건 그냥 외로움이야. 엄마가 소리쳤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엄마, 제 말 좀 들어봐요. 들을 거 없어. 당장 헤어져. 정화한테도 연락하지 마. 싫어요. 뭐? 저 안 헤어져요. 정화 씨 없으면 못 살아요. 뭐, 정화 씨? 준호야. 너 지금 네 인생 스스로 망치고 있는 거야. 20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아? 알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상관없긴 뭐가 없어. 나중에 정화가 늙으면 어쩔 건데? 너 간병하면서 살 거야? 그래도 괜찮아요. 아이고, 이 자식이 진짜. 엄마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알아? 친구 아들이랑 사귀는 여자라고 정화를 뭐라고 하겠어? 엄마, 정화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잘못이 없긴. 친구 아들을 유혹했잖아. 유혹한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좋아했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도 놀란 듯 저를 쳐다봤죠. 고등학생 때부터 좋아했어요. 정화 씨가 집에 올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15년 동안 잊으려고 했지만 못 잊었어요. 그건 그냥 사춘기 때 착각이야. 착각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에요. 엄마와 저는 한참 동안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숨기고 도망가면 더 큰 상처만 남을 것 같았어요. 엄마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내 친구를? 죄송해요, 엄마. 근데 포기 못해요. 그날 대화는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저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했죠. 그렇게까지 고집 부릴 거면 나는 너를 아들로 생각 안 할 거야. 엄마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엄마, 정화한테도 연락했어. 다시는 보지 말자고. 친구로서도 끝이라고. 엄마, 그러지 마세요. 나도 선택할 거야. 배신한 친구랑 그 친구랑 손잡은 내 아들, 둘 다 내 인생에서 지울 거야.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엄마, 나가 이 새끼야. 저는 집을 나왔어요. 뒤돌아보니 엄마가 문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저를 보고 있었죠. 하지만 문은 닫혔고 저와 엄마 사이의 문도 닫혔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정아 씨에게 전화했어요. 정아 씨, 괜찮아요? 준호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 짐이 아니에요. 너 엄마한테 혼났지? 네, 엄마가 저한테 다시는 오지 말래요. 정아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한테도 연락 왔어. 앞으로 연 끊자고 하더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야, 우리 헤어지자. 뭐라고요? 너 엄마랑 너 인생 망치기 싫어. 나 때문에 너희 모자 관계까지 틀어지면 안 되잖아. 정아 씨, 미안해.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싫어요. 절대 안 헤어져요. 저 여기서 물러서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엄마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정아 씨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 참 고집도 세다. 정말 괜찮아? 엄마랑 연이 끊어져도? 괜찮지 않죠. 가슴이 찢어져요. 근데 정아 씨 없는 건 더 못 견딜 것 같아요. 준호야, 같이 있어주세요. 제발이요. 그날 이후 저는 정아 씨의 전 남편 문제부터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당시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변호사 상담도 받았죠. 전 남편이 협박한 내용을 녹음하고 문자 메시지도 모두 저장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했죠. 협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전 남편은 당황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대응할 줄 몰랐던 거죠. 결국 전 남편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정아 씨를 괴롭히지도 않겠다고요. 문제를 하나씩 정리했지만 엄마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저는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죠. 문자도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엄마, 저예요. 전화 한 번만 받아주세요. 엄마, 죄송해요. 근데 포기할 수 없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끝내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정아 씨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죠. 시간이 흘러 저희는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광양과 목포 중간쯤 되는 곳에 작은 집을 얻었죠. 미안해 준호야. 나 때문에 엄마랑.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도 엄마인데. 시간이 걸려도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생각이 날 때마다 눈물이 났죠. 밤에 정아 씨와 둘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야, 행복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행복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거든요. 행복해요. 정아 씨랑 있으니까요. 근데 엄마 생각나지? 네, 많이요. 정아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미안해. 정아 씨 잘못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선택한 거예요. 그래도 정아 씨는요? 엄마랑 친구 사이 끝난 거 괜찮아요?
20년 넘게 친구였는데 괜찮지 않아.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언젠가는 풀릴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행복하지만 동시에 슬픈 그런 감정이었죠. 시간이 흘렀어요. 1년, 2년, 3년.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저녁을 보냈죠. 주말엔 등산을 가고 평일엔 같이 저녁을 요리했어요. 하지만 엄마와의 관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혼자 엄마 집 앞까지 갔다가 돌아오곤 했죠. 엄마, 설날이에요. 세배라도 드리고 싶은데. 문 앞에서 말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제 뒤에서 엄마가 문 뒤에서 울고 계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아 씨가 물었어요. 어땠어? 문 안 열어주셨어요. 그렇구나. 정아 씨도 엄마를 무척 그리워했어요. 가끔 옛날 사진을 보면서 눈시울을 붉히곤 했죠. 선영이랑 찍은 사진이야. 이땐 참 좋았는데. 언젠가는 다시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엄마는 마음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정아 씨는 55이 됐고 저는 35이 됐어요.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죠. 여보, 오늘 엄마한테 전화해 볼까요? 받으실까? 모르죠. 그래도 계속 시도해 봐야죠.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으셨어요. 엄마, 저예요.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요.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정아 씨는 60이 됐고 저는 40이 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 등산을 다닙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정아 씨, 응? 당신 후회 안 해요? 뭘? 저랑 함께 한 거요. 엄마랑 친구 관계까지 이르면서요. 정아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조금도 후회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지금도 선영이 생각 많이 나거든. 근데 준호 씨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저도요. 엄마 생각 많이 나지만 정아 씨 없는 건 상상도 못해요. 우리 참 욕심쟁이네. 그러게요. 바람이 불어오면서 정아 씨의 흰 머리카락이 휘날렸습니다. 그래도 준호 씨, 당신이랑 함께한 시간은 행복했어. 외롭지 않았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 저도요, 정아 씨. 사랑해요. 우리는 서로를 따뜻하게 껴안았습니다. 여러분, 동경으로 시작했던 감정이 이제는 책임과 선택이 되어 사랑으로 굳어졌어요. 나이 차이, 세상의 시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잃어가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죠. 사랑은 시작보다 끝까지 지키는 책임이 더 어려워요. 그리고 때로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다른 소중한 것들을 잃어야 할 때도 있죠. 정아 씨는 평생 친구를 잃었고 저는 엄마를 잃었어요.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함께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죠.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상처투성이고 아픔이 남아있는 사랑이죠. 하지만 이게 우리의 선택이었고 우리의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선택했을 거라는 걸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